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1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CPE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을 때 팍스뉴스가 도미니언 포딩 시스템 회사의 면책 조항을 송출하여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미니언 포딩 시스템 회사는 2020년 대선에 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들이 제기한 여러 종류의 의혹에 대하여 부인을 하였습니다 하고 설명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도미니언 포딩 시스템에 대하여 연설 도중에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채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두세요. 그들은 조 바이든이 다시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카말라 해리스가 나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우선 넘겼습니다. 또한 팍스뉴스에 대하여 아주 뼈있는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거일 밤에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팍스뉴스가 잘 하였으니까 그냥 두세요 하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팍스뉴스에 대하여 섭섭한 감정이 많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렇게 청중들을 향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애벗은 주 입법부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이 DC에서 돌아오는 즉시 체포하여 구금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텍사스에서 선거법 개정을 하기 위한 정족수를 방해하기 위하여 민주당 주 의원들이 단체로 DC로 7월 12일 날 전 세계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안은 조기투표와 길가투표 금지, 24시간 투표센터와 주차장 등의 5개 투표소 금지, 일반 투표를 없애고 보관하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으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화당이 입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지능적으로 사보타지를 하기 위하여 이 의원들이 단체로 DC로 날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지사는 즉시 성명을 발표하기 이릅니다. 이들이 DC에서 돌아오는 즉시 체포하여 구금할 것이라고, 그리고 회기가 끝날 때까지는 의사당을 벗어날 수 없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원이 자기 의사당에서 의무를 다할 때까지 구금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 이상한 일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치 매코넬이 헛소리하는 것에 화가 난 OAN의 앵커인 나탈리 하프가 자기 프로인 리얼스토리에서 분노에 차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치 매코넬이 상원이 다수를 찾게 되면 자기가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화가 단단히 난 것입니다. 네틀리 하프의 말에 의하면 미국 시민의 선거가 도둑을 맞았으며 불법 정부가 우리를 망치고 있는 것보다 더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우월성을 내세우는 공화당원들이 한 짓은 11월에 벌써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 자리에서 저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벌써 실패하였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고 질책을 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의 근본을 파괴시키고 있는 이 일은 바로 11월 4일 날 당신들이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나라에 발생한 일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바로 민주당이 우리의 자유롭고도 공정한 선거를 찬탈하였다는 것입니다. 선거는 결과가 말해 하면서 범죄를 저질렀으며 세계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런 작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펼쳐지고 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이 일은 기록적인 범죄율과 국경 파괴, 인플레이션, 유가 인상, 에너지 자급도 저하, 실업률 증가 등등 하나하나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원들이 이 모든 것을 앞으로 저지하겠다고요 꿈깨세요. 이유는 그들이 지난 11월에 이것을 저지했을 수 있었고 했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 시민들의 계획 의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의지를 저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의 잘못된 것을 잡겠다고요 하면서 시원하게 사기꾼 매코넬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인 리치 해링턴이 리트윗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장인 제이크 콜맨이 의회는 소환장을 발부하고 선거 감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 바이든이 펜실베니아를 방문할 시에 자기와 면담을 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펜실베니아 국무장관인 베로니카 듀그래핀 레이드가 각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들에게 선거 감사를 협조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이 상원 의장은 선거에 관한 모든 감사권과 관할 건은 의회 소관이라고 하면서 국무장관의 지시에 반박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칙필레라고 하는 패스트푸드 가맹점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단체에 도네이션을 하였다고 하여 해리 브라운슨이라고 하는 뉴욕 주 하원 의원이 I-90 프리웨이의 감독관에게 이렇게 서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칙필레를 모든 이 고속도로 주변 휴게소에 점포를 퇴출시키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칙필레 측은 이 점포 퇴출 운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의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우리 식당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한다고 항상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동성애 단체에 기부를 하였다고 퇴출 운동을 벌이며 고속도로 관리공단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좀 심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우스캐롤라이나 린지 그레함 상원 의원이 오늘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연방정부가 자기를 반대하는 지방자치제에 예산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빌미와 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후원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지 왜 여기에 젠더 이데올로기를 끼워 넣어서 정치화하고 있습니까? 후원금은 주는 사람의 마음인데 왜 당신들이 그 후원금을 어디다 주라 말하고 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후원금이 아니고 당신들이 강제히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 제대로 된 소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동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CPI 인덱스,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하여 5.4%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5월 대비 6월의 추정 소비자 물가는 0.5%로 예견되었으나 0.9%로 나타나 조 바이든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기대치 이상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미국에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있다는 전조로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최근에 새로운 신조어가 탄생하였는데 바로 조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연세든 노인네를 이렇게 혹살시키나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테파니 램벌트라고 하는 변호사를 통하여 미시간 부정선거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발표에 의하면 미시간 대선에서 선거기계가 결과 조작하는 증거를 입수하였고 백악관에 당시 2020년 선거 사기 사건이라는 제목하에 이메일로 보내었으나 구글이 그 메일을 차단하였다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드니 파웰 변호사와 접촉하여 그간의 선거 사기 사건에 대하여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며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 미시간 선거감사에서 명백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도 하며 그 기계들은 전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외부에서 조작이 가능한 것들이었다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의 정보 부재로 인하여 왜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리멸멸하게 하나로 합쳐지지를 못하였나 하였더니 이 빅텍들의 장난이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새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구글이 선거 사기 사건에 관한 모든 내용물들을 검열하고 차단을 하여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라스베가스에서 UFC 264가 열렸습니다. 이곳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방문을 하자 관중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연호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호주 출신의 멜 깁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가자 거수 격려를 하는 것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패션 영화 이후 좌익과 유대 좌익들의 헐리우드에 대한 비판으로 출연길이 막혀 외국 영화 배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정겹기도 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속히 작품으로 다시 만나길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